아빠까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요 저희 7강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네요. 먼저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의 유인물이요. 인도사랑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먼저 다운받으셔서 유인물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 의문문과 관련해서도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뒤에 화면에 나오는 예문들 외에 굉장히 많은 예문들이 인도사랑 웹사이트에 유인물에 있으니까요. 인도사랑 웹사이트 가셔서 유인물 다운받으신 후에 수업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7강 의문문 할 차례인데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이고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이런 의문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대해서 먼저 나오네요. 평서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면 끝만 올려주는 의문문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문 쫀또를 한번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냐 바구스, 첫 번째 문장 루마냐 바구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집이 좋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평서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이러한 의문문은요. 그러니까 평서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면서 끝만 올려주는 이러한 의문문은 보통 대부분 구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서면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어떻게 의문문을 만드는지는 다음 차례에 저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러한 의문문은 우리가 구어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마냐 바구스라고 물어봤어요.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나 아니오로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에 예나 아니오로 대답이 되어 있어요. 야, 루마냐 바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야가 네, 그렇습니다. 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루마냐 바구스 그러면 네, 그 집은 좋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요. 띠다. 루마냐 띠다 바구스 이렇게도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아니요. 부정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정문 배웠어요. 그래서 띠다 루마냐 띠다 바구스 그러면 아니요. 집이 별로 좋지 않네요. 안 좋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 다음 쫀또 예문 저희 두 번째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마우 보통 람붓 이런 문장이 있네요. 안다 마우 보통 람붓. 네, 그래서 안다, 당신은 그죠? 마우, 원하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보통 하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컷. 람붓 하면은 머리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습니까? 라는 뜻이죠. 머리 자르러 오셨어요? 자, 미용실에 갔어요. 안다 마우 보통 람붓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커트하러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은요. 야 또는 띠닥으로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야, 사야마오, 네, 그러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완전한 문장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야, 사야마오, 보통 람붓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지만 문맥상, 앞뒤, 전후, 상황상 그 상황에서 저희가 충분히 뒤에 말은 추측 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뒤에까지 굳이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사야마오 라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띠다. 부정으로 대답을 할 때는 띠다, 사야마오, 끄리띵. 자, 여기서는 띠다, 사야 띠당 마오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예문으로 제가 넣었어요. 끄리띵 하면 파마하는 거예요. 머리 파마하는 거 곱슬곱슬. 네, 그래서 띠다 아니요. 사야마오 끄리띵 저는 파마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미용실에서 사용 가능한 어휘들도 필요한 어휘들도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으니까요. 유인물 꼭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예문입니다. 안다수다 쪼바 미르빈땅, 안다수다 쪼바 미르빈땅 이런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안다, 당신은 수다, 벌써 이미 했습니까? 쪼바, try, 네, 시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비르빈땅 하면은 비르빈땅이라는 맥주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술입니다. 그래서 비르빈땅을 먹어봤습니까? 마셔봤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쪼바와 비르빈땅 사이에 미눔이라는 마시다 라는
동사가 네, 생략이 된 거죠. 근데 뒤에 비르빈땅이 나왔기 때문에 맥주를 뭐 어떻게 해보겠어요.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쪼바와 비르빈땅 사이에 미눔이라는 단어가 생략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안다 수다 쪼바 비르빈땅 이러면 비르빈땅 맥주, 빈땅 맥주 드셔보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비르 하면은 맥주라는 뜻이고요. 빈땅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술이에요. 그래서 비르빈땅 맥주, 그러니까 빈땅 맥주라고 하는데요. 보통 빈땅은 원래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별 있죠. 그래서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빈땅은요. 왜 우리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별이다 이런 말을도 하잖아요. 그래서 빈땅이 연예인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정말 그 별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빈땅이 이 별 모양이 보여주듯이 맥주에서 우리도 알고 계시죠? 맥주 보시면은 별 모양이 있는 맥주가 있어요. 혹시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아셨을 거예요. 하이네켄이죠. 그래서 하이네켄은 사실 네덜란드 거잖아요. 그래서 비르빈땅의 전신이 사실은 하이네켄이에요.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이고요.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지배를 굉장히 몇백 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술을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술을 만들던 공장의 대주주가 나중에는 하이네켄이 대주주가 되면서 네, 이렇게 하이네켄이 맥주 하이네켄 네, 그것의 전신이 이제 비르빈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술이기 때문에 비르빈땅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답이 나오죠. 네. 야, 사야 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문장으로 야, 사야 수다 쪼바 비르빈땅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야, 사야 수다 쪼바까지만 자르셔도 되고요. 쪼바도 아예 다 잘라버리고 야, 사야 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질문을 한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뒤에 문장이 숨겨진 그 어떤 뜻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사야 수다까지만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을요. 이번에는 띠닥이 아니라 블룸을 썼네요. 그래서 블룸, 사야 블룸 쪼바. 자, 블룸과 띠닥의 차이는 저희가 부정문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부정문편 안 보신 분은 다시 한번 꼭 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블룸, 사야 블룸 쪼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라는 뜻이고요. 띠닥과의 차이는 부정문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룸과 띠닥과의 차이는 블룸을 썼을 경우에는 앞으로 언젠가는 마셔볼 예정이라는 것까지 네, 함축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음으로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인데 두 번째 케이스가 나와요. 두 번째로 어떤 형식으로 쓸 수 있느냐. 아빠까라는 아이를 활용한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아빠까를 활용한 이 의문문도요. 앞에 나왔던 그냥 평서문에다가 끝만 올려서 말했던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평서문의 어순을 따라요. 평서문의 어순을 따르지만 단지 앞에 아빠까만 붙이는 거예요. 네, 아빠까를 줄여서는 아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빠까를 줄여서 아빠라고도 하고 또는 아빠까라고도 하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빠까를 사용하지 않고 평서문에다가 끝만 올려서 만들었던 의문문보다는 이 의문문이 아빠까를 사용한 의문문이 좀 더 격식을 차리는 의문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격식을 차리시는 경우에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빠까를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까를 활용한 의문문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쫀또 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메로 4 1번 아빠까 안다 비사 컴퓨터 아빠까 안다 비사 컴퓨터 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래서 아빠까를 아빠로 줄여서 아빠 안다 비사 컴퓨터 라고 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빠까를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까를 가리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안다 비사 컴퓨터 당신은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다. 평서문에서 끝을 올리면 안다비사 컴퓨터 하면 당신은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좀 더 정확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아빠나 아빠까를 붙이시면 아빠 안다비사 컴퓨터 당신은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의문문 만들기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변하는 게 없어요. 어순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사문에다가 네, 뒤에만 끝을
끝을 올리시거나 이렇게 맨 앞에다가 아빠까 또는 아빠를 붙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은요. 보니까 야, 사야, 비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야, 사야, 비사 컴퓨터를 하셔도 되지만 이미 질문한 사람은 뒤에 어떤 단어가 생략이 됐는지 알고 있어요. 추측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 사야, 비사 그러면 네, 저는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부정은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띠닥을 사용하셔서요. 띠닥, 사야, 띠닥, 비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메로 두아. 네, 두 번째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안다 버르 이스티라핫 또는 아빠가 안다 버르 이스티라핫. 네, 이런 문장이 있네요. 버르 이스티라핫. 이스티라핫이 어근이고요. 버르 접두사가 붙은 아이예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이고요. 아빠가 안다 버르 이스티라핫. 버르루 하면 필요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신은 휴식이 필요하십니까? 휴식하셔야 되겠습니까? 휴식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대답은 마찬가지로 야, 사야 버르루 하시거나 또는 띠닥, 사야 띠닥 버르루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넘어로 띠가 3번 갈게요. 아빠 디아 볼레 미누만 크라스라는 문장이 있네요. 또는 아빠가 디아 볼레 미누만 크라스라고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디아 하면 그는 또는 그녀는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추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미눔 마시다라는 동사예요. 그 디아와 미눔 사이에 볼레라는 조동사가 꼈네요. 볼레 하면 뭐뭐 해도 된다. 허가를 나타내는 거였죠. 허가나 허락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디아 볼레 미누만 크라스 그러면 그는 미누만 크라스 하면 술이에요. 술을 마셔도 됩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누만 크라스가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술. 그 다음에 미눔은 마시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술을 마셔도 되겠습니까? 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답은요. 마찬가지로 야, 디아볼레 하면 네, 그는 마셔도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부정으로 띠닥, 디아띠닥 볼레 하면 아니요, 그는 마시면 안 됩니다. 라는 금지의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볼레와 관련해서 는 저희가 조동사에서 다뤘기 때문에 조동사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 편도 네, 인도사랑 웹사이트에서 네,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유인물도 마찬가지로 네,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저희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보도록 할게요. 의문사가 뭐냐? 의문사라는 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나 이런 단어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어떤 의문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의문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첫 번째 의문사는 시아빠가 나왔습니다. 시아빠는요. 누구에 해당되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의 이름, 동물의 이름, 사람의 신분 또는 신원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사다라고 되어 있지요. 의문사는요. 제가 첫 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어의 의문사는 위치가 유동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맨 앞으로 와야 되는 의문사의 위치가 맨 앞으로 와야 하지만 의문문을 만들 때 인도네시아어는 그렇지 않아요. 맨 앞에 올 수도 있고요. 맨 뒤에 올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가운데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문사의 위치가 유동적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요. 저희가 예나 아니요로 대답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예나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문 시아빠 보도록 하겠습니다. 쫀또. 네, 노무로 사또 저희 예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아빠 나마 안다? 시아빠 나마 안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래서 시아빠는 누구라고 했고요. 제가 그죠? 그런데 나마는 이름이고요. 안다는 당신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니죠. 원래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또 영어도 what을 쓰죠. What's your name이라고 what이라는 무엇에 해당되는 의문사를 사용하지만 인도네시아어는요. what이 아니라 이름을 물어볼 때 시아빠를 사용합니다. 누구라는 시아빠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겠죠.
아빠 나만 안다가 아니라 시아빠 나만 안다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동그라미 별표 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아빠 나만 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대답을 봤더니 나마사야 영희 이렇게 되어 있죠. 저의 이름은 영희입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이름은 영희입니다. 자, 노모르 두아 네,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 시아빠 라는 질문이 있네요. 그래서 이니 시아빠는요. 이니가 사람한테도 쓸 수 있었죠. 물론 사물한테도 쓸 수 있었지만 그리고 대부분 보통은 사물한테 쓰지만 이니 시아빠라고 했을 때 이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전화상에서는 이니 시아빠 그러면 누구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도 this를 쓰잖아요. 전화상에서 네, 뭐 this is 영희 그러면 저는 영희입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인도네시아어도요. 전화상에서는 인이라는 아이를 사용해요. 그래서 자, 옆에서 있을 때는 이니 시아빠 했을 때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화상에서는 이니 시아빠 하면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니 영희 대답도 이니 사야가 아니라 이니 영희라고 되어 있죠. 또는 디아가 아니라 이니 영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 영희 하면 이분은 영희입니다. 또는 전화상에서는 저는 영희예요 라는 뜻이 되겠죠. 네. 자, 그다음 노모르 띠가 3번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빠 나마 안징무 라는 의문문이 있네요. 그래서 시아빠 나마 안징무 안징 하면 개 동물 월월월 개 있죠. 네, 개예요. 그래서 무는요 우리 소유격 축약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까무가 이렇게 무로 축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의 개, 너의 개의 이름은 뭐니?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을 어떻게 해요? 나마냐 도도, 그 개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도도야 라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의문사 시아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의문사는요. 두 번째 까빤이 나오네요. 까빤은 언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물어보는 의문사가 되겠죠. 예문 쫀또 보실게요. 노모르 사또 까빤 디아 다땅 이라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언제 그는 오니? 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언제 그는 오니? 그 말인 어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맞췄겠죠.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아이가 없지만 까빤지아 다땅 그게 저절로 이제는 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가 왔습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답이 끄마린 어제라는 것을 통해서 네, 까빤지아 다땅에 시제를 나타내주는 말이 없지만 끄마린이라는 대답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순도 보시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까빤을 빼시고 디아 다땅만 보세요. 까빤이 없다 생각하시고 디아 다땅만 보시면 디아 다땅 그는 옵니다 라는 평서문 어순 그대로죠. 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의문사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활용하시기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문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의문사 쓰고 싶으면 의문사 앞에만 갖다 놓으면 돼요. 평서문 어순 그대로 쓰시고요. 네. 그래서 까빤 디아다 땅 그러면 언제 그가 옵니까? 그 말 언제 그가 왔습니까? 그 말인 어제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노모르 두아 두 번째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빤 그 인도네시아 라기 라는 문장이 있네요. 까빤 언제 그 인도네시아를 갑니까? 자, 까빤과 그 전치사 사이에 지금 뻐르기라는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하면 생략할 수가 있어요? 끄라는 전치사로 끄는 뭐 어디로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다라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음을 저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뻐르기라는 동사를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까빤 그 인도네시아 라기 그럼 언제 인도네시아에 라기 또 다시죠. 그래서 또 갑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언제 인도네시아에 또 가세요? 라는 표현이 까빤 그 인도네시아 라기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봤더니 불란 늦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늦반은요. 앞, 위치를 나타낼 때 그죠? 앞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란 늦반 그러면 미래잖아요. 불란은
달, 월을 뜻하고요. 불란드반은 그래서 다음 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불란드반 말고 뭐 민구드반도 있죠. 민구드반. 잘 안 써지네요. 아, 죄송해요. 여기 앞에 M입니다. M. 네, M, 민구. 네. 민구드반. 네, 그쵸. 그래서 민구는 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구드반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또 그 외에도, 그죠? 네, 따훈드반. H인데, 네, 따훈드반. 네, 따훈드반. A고. 따훈 하면 해, 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따훈드반 하면 내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놈으로 띠가 3번 예문 보도록 할게요. 까빤 안다 먼다빠까지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까빤 안다 먼다빠까지. 까빤 언제 안다. 당신은 먼다빠 하면 받다 라는 뜻이고요. 가지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 임금을 받습니까? 월급을 받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대답이 스티압 불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스티압 불란 하면 스티압이 붙으면은요 앞에 매 라는 뜻이 돼요. 우리말에 매. 그러면 스티압 불란은 매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티압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티압 민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티압 민구 그러면 매주가 되겠죠. 스티압 하리, 하리 날 데이에 해당되는 스티압 하리를 썼어요. 그러면 스티압 하리 그러면 매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스티압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문사 만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는요, 어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치사와 함께 사용을 해서 위치를 나타냅니다. 우리 위치를 나타낸다는 말은요, 어디에, 그쵸? 네, 어디로 그런 말 있죠. 네, 그런 전치사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라고 말을 해석이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를 이용을 해서 전치사와 함께 사용하시면 어디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 저희가 쫀도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무르 사또 네, 예문 보시면요. 이부킴 띵갈디 마나. 그래서 여기 지금 마나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D라는 전치사가 있죠. 어디 어디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있네요. 그래서 이부킴 띵갈디 마나 그러면 김 선생님은 띵갈디마나 어디에 사십니까? 라는 뜻이죠. 이분은 미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있죠. 디 자카르타 바랏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데 이 바랏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바랏은요. 방향 동서남북 중에서 서쪽을 얘기합니다. 네, 서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들도 있잖아요. 동서남북 중에서 지금 서가 나왔어요. 그죠? 네. 자, 동은요, 띠모르라고 하고요. 띠모르. 띠모르. 그 다음에 북은요, 우따라입니다. 우따라. 그리고 남쪽은 슬라탄이고요. 그래서 띠모르 하면 동. 자카르타 띠모르가 되겠죠. 그러면 동쪽 자카르타. 자카르타의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5가지로 행정구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카르타 바랏 그러면 자카르타의 서쪽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서쪽 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노무르 두와 저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크마나 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러면 어디로 끄가 나왔어요. 끄. 전치사 끄 어디 어디로죠. 그래서 어디로 갈 거니? 어디 가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오크마나 그랬더니 끄 깐틴이라고 대답을 하네요. 깐틴은요. 구내식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가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마오크마나 끄 깐틴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화를 이용해서요. 자, 세 번째 노무로 띠가 볼게요. 안다브라살 다리 마나 이번에는 다리라는 어디 어디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리와 함께 결합이 됐네요. 그래서 안다브라살 다리 마나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브라살 하면 어디 어디 출신이다. 어디 어디에서 기원됐다. 어디 어디 출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다 브라살 다리 마나 그러면 당신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또는 어느 국적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쵸? 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saya berasal dari Korea 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브라살이라는 이 동사를요, 굳이 사용하지 않고요. 구어에서는 saya dari Korea 하셔도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죠. 달이라는 전치사 때문에. 그래서 saya dari Korea 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브라살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브라살이라는 단어는 어디 출신이다, 출신이다, 어디에서 왔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nomor 4 볼게요. 양 많아, 르비 마니스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는요, 전치사가 아니라 양이라는 아이와 함께 쓰였어요. 양과 함께, 양과 많아가 합쳐지면요, 어느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느 것. 그래서 양 많아, 르비 마니스, 그러면 어느 것이 르비, 더, 마니스, 답니까? 라는 뜻이에요. 네. 이 르비는요, 더라는 뜻으로 저희가 비교급에서 다루니까요, 비교급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마나 르비 마니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답니까? 라는 문장이고요. 자, 대답을 볼게요. 대답을 봤더니 양이니 이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양이니 빠 하면 이것이요 선생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요 미스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 의문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문사는요, 아빠라는 아이가 나오네요. 아빠는요, 무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물이나 동물, 문제, 사물의 이름, 종류 등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다라고 쓰여져 있죠. 자, 좀 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로 4도요. 하리이니 하리 아빠라는 문장이 있네요. 하리이니는요, 하리이니는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오늘. 하리 아빠 무슨 뜻일까요? 요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리이니 하리 아빠 그러면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대답을 봤더니 그래서 하리 스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거를 좀 유심히 보세요. 문장의 첫 단어, 첫 철자기 때문에 하리의 H는 제가 대문자를 썼고요. 스니는요, 가운데 왔는데도 대문자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요일은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되는구나. 첫 철자만요. 첫 철자를 대문자로 써야 되는구나.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노모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와르나 따스 안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와르나는요,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따스는 가방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가방은 무슨 색깔입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빠 와르나 따스 안다. 그랬더니 대답은 와르나냐 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색깔은 메라, 빨간색이야 라는 대답이죠. 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게요. 노모로 띠가 불란이니 불란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모로 사투에서 하리이니는 오늘이었어요. 불란이니는 뭐예요? 이번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란이니 불란 아빠 그러면 이번 달은 불란 아빠 몇 월입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대답이 불란 디셈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일도요, 앞에 할이라는 아이를 붙이시면 되고요. 월은 불란이라는 아이를 앞에다가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의문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의문사는요, 바가이마나 라는 의문사가 나왔네요. 바가이마나는요, 줄여서 기마나라고도 합니다. 네. 같은 의문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가이마나, 기마나 똑같은 뜻입니다. 네, 같은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바가이마나가 줄어들어서 기마나가 된 거예요. 어떤 상태나 방법 또는 과정 등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사죠. 그래서 바가이마나는 어떻게, 바가이마나 또는 바게이마나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네. 출신에 따라서 고향 지역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가이마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게이마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무르 사토 1번 볼게요. 바가이마나 까바르 바킴 이라는 문장이 있네요. 바가이마나 까바르는요,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김 선생님의 소식이 어떻습니까? 즉, 김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가이마나 까바르 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agaimana kabar 요거는요. 묶어서 생각하시면 항상 어떻게 지내? 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bagaimana kabar Pak Kim? 그러면 김 선생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대답은요. 봤더니 kabarnya baik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지내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영어의 fine처럼요. 네, 그래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머로 두와 좀 또 두 번째 볼게요. bagaimana rasa bulgogi라고 되어 있네요. 라사 하면은요. 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agaimana rasa 그러면 뭐뭐 맛이 어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bagaimana rasa 김치찌개 그러면 김치찌개 맛이 어때? bagaimana rasa nasi goreng 그러면 nasi goreng 맛이 어때?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궁금할 때 묻고 싶을 때 bagaimana rasa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bagaimana rasa 불고기 그러면 불고기 맛이 어때? 라는 뜻이 되겠죠. 대답을 봤더니 rasanya gurih dan manis라고 되어 있네요. 그 맛이 구리 감칠맛이 나고 마니스 달아 라는 뜻인데요. 구리는요. 이 감칠맛 난다는 게요. 어떤 의미냐면요. MSG가 첨가된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좀 달달하기도 하면서 좀 짭조름하기도 하고 네, 그런 맛을 보통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구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MSG가 정말로 첨가가 됐는지는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과 비슷한 맛을 보통 구리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노무라 띠가요. bagaimana cara membuat nasi goreng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짜라 하면은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bagaimana cara 그러면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라는 뜻이겠죠. membuat nasi goreng, 나시고랭을 어떻게 만듭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시고랭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볼게요. minta maaf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일단 사과를 하네요. 그 다음에 tetapi saya kurang tahu 라고 되어 있죠. tetapi 하면 그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제 접속사에서 접속사 편에서 저희가 공부를 할 거니까요. 접속사 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tetapi 그러나 라는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aya kurang tahu 꾸랑은요. 덜이라는 뜻이에요. 덜, 부족한 이런 뜻이에요. 따우는 알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사야꾸랑 따우 그러면 저는 잘 모릅니다. 라는 문장을요. 사야꾸랑 따우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거 회의 어떻게 됐대요? 잘 모르겠어요. 사야꾸랑 따우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야꾸랑 따우 요 문장은요. 아예 통째로 외우셔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사야띠닥 따우보다 사야꾸랑 따우가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면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직접 화법보다 간접 화법을 더 선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야띠닥 따우라고 완전 부정하시는 것보다 사야꾸랑 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꾸랑을 더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문 만드실 때. 그래서 사야꾸랑 따우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의문사 볼게요. 끈아빠, 멍아빠라는 두 가지 의문사가 있는데요. 둘 다 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의문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끈아빠, 멍아빠 두 가지의 차이는요. 멍아빠가 좀 더 격식을 차리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끈아빠는 구어에서 멍아빠보다는 끈아빠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에서는 멍아빠보다는 끈아빠라는 표현을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끈아빠는 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왜라는 뜻이고 멍아빠는 좀 더 격식을 차리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쫀또, 노무르 사또 네, 예문을 통해서 저희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문사와 마찬가지예요. 멍아빠, 끈아빠도 평서문 그대로 만드시고요. 맨 앞에다가 멍아빠, 끈아빠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어순 변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멍아빠 안다 뽀르기 끄 인도네시아 그러면 멍아빠 왜 안다 당신은 뽀르기 가다 그 어디로 인도네시아로 네 그죠 인도네시아로 왜 갑니까? 인도네시아에 왜 가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이 있어요. 까르나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고요. 까르나 왜냐하면 사야 마오 저는 원합니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 마오 하면 뭐뭐 하고 싶다. 그쵸? 버르잘란 디발리 그러면 발리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저는 발리를 여행하고 싶어서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무르 두아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Kenapa kamu mencintai dia? 라는 의문문이 있네요. Kenapa? 왜? kamu 너는 mencintai 찐따가 어근이고요. 찐따는 사랑하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mencintai dia 그녀를 또는 그를 왜 사랑하니?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대답이 있네요. Karena hatinya baik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착해. 그죠? 하띠는요,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야는 그녀의, 그의 가 축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또는 그의 마음이 바익, 착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해서 사랑해.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띠가 세 번째 쫀토 보도록 할게요. Mengapa Anda belajar bahasa Indonesia? 왜 당신은 블라자 공부하다죠. 바하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어를 왜 공부합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이 있어요. 이승. 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회화에서는 사용하는 단어예요. 뭐 회사나 이런 데서는 별로 들어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친구끼리 현지인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있으면 이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승은요, 그냥 심심해서 시간 때우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왜 그냥 뭐 별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쵸. 특별한 이유 없이 네. 그래서 Mengapa Anda belajar bahasa Indonesia? 그랬더니 그냥 심심해서 시간 때우려고 한다고 하네요. 네, 이 사람 여유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벌아빠라는 문사가 나옵니다. 이 벌아빠는요, 어순을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의문사는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유동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위치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벌아빠는요, 어순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러한 경우들은 반드시 꼭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순주의라고 되어 있죠. 네. 어순주의 밑줄, 별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또 예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너머로 사투 보시면요. Sekarang jam berapa? 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쵸? 우리 잠이라는 아이를요. 잠이라는 단어를 1번이다. 이렇게 1번으로 숫자를 매기고요. berapa 라는 아이를 2번으로 숫자를 매겨볼게요. Sekarang jam berapa? 그러면 몇 시입니까? 라는 뜻이 돼요. 그럼 너머로 두 아이서요. 잠은 1번이고 berap아는 2번이죠. 써볼게요. berap아는 2번이었어요. 잠은 1번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래서 어순을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Sekarang jam berapa 하면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시야? 시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머로 두아에서 보시면 berapa jam dia lembur untuk bulan ini?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몇 시간 동안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berap아가 뒤에 오느냐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무르 두아에 berapa jam 얼마 동안 몇 시간 동안 dia 그는 름부르 하면 름부르는 야근하다라는 동사예요. 운뚝 bulan ini 이번 달에 운뚝은 위하여 그죠? 보통 위하여라고 사용이 되는 전치사고요. bulan ini 하면 이번 달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그는 몇 시간 동안 야근을 했니?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jam berap아는 몇 시, 시각을 물어보는 거, 2시다, 3시다 이렇게 말할 때 시각을 물어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너머로 두아처럼 berapa jam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다? 기간이다. 네, 시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을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 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너머로 띠가 볼게요. 너머로 띠가 tahun berapa Anda menikah? 라는 문장이 있네요. 얘도요, tahun에다가 제가 1번이라고 적어 놓고요. berap아에다 2번이라는 번호를 제가 줄게요. 그럼 다운이라는 단어는 1번이라는 단어를 1번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밑에 노모르 음밭의 4번에 보시면 여기서도 그러면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따후는 1번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벌아빠가 2번이었어요. 이번에도 어떻게 됐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뜻이 같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그래서 어순 주의하셔야 됩니다. 같이 볼게요. 노무르 띠가 tahun berapa Anda menikah? 라고 하면은요. tahun berapa? 라고 하면 몇 년도에 연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연도를 물어보는 게 tahun berap아입니다. 몇 년도에 안다. 당신은 뭐니까 결혼하다라는 동사죠. 몇 년도에 당신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노무르 음밥 볼게요. 노무르 음밥은 다운 버라빠가 아니라 수도가 바뀌었어요. 버라빠 따훈이 됐습니다. 수다 버라빠 다운 빠짜랐냐?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빠짜르는요, 원래 애인이란 뜻이고요. 여기다가 네, 전미사를 붙이면 교제, 사귐이라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수다 보라빠 다운 빠짜라냐? 그러면 사귄 지 몇 년 됐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얼마나 됐어? 교제한 지 얼마나 됐어? 남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나 됐어? 라는 문장이 수다 보라빠따 훈 빠짜라냐가 되는 거예요. 보라빠따훈은요, 기간을 물어보는 거죠. 위에서도요, 보라빠참은 기간을 물어봤어요. 몇 시간 동안, 그쵸? 그것처럼 밑에도 보라빠따훈은 보라빠따훈 몇 년 동안이 되는 거예요. 기간을 물어본다는 거. 노무르띠가는 연도를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어순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꼭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꼭 숙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오늘 의문사에 대해서, 의문문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의문사가 있느냐, 의문사가 없느냐.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어떻게 만드는지도 봤고요. 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도 봤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였고요. 끝만 올려서 읽거나 또는 앞에다가 아빠 또는 아빠가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서는 저희가 7가지 의문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대표적인 7가지 의문사. 네,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네, 쉽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마카시.